그 실전 문제 첫 번째. 설명과 그림을 활용하여 제시문을 비판하시오. 그랬죠. 설명과 그림을 활용하여. 이게 그 성균관대학교 문제였는데, 그 중에 일부를 원래는 제시문 2개를 비판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를 좀 잘라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요거 그림에서 지금 인쇄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비판적인 토론 집단이고, 오른쪽 그래프가 합의적 토론 집단이야. 366쪽. 자, 봅시다. 설명과 그림을 활용하여 제시문을 비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시문을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집단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고유성이 동일한 전체 속으로 녹아든다. 자, 일단은 집단성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집단성 강조. 여기서 개인의 고유성이 동일한 전체 속으로 녹아든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개인의 고유성이 사라지겠죠. 일단 우리를 강조하는 집단성을 강조한다고 할 때 우리를 강조한다. 그럴 때 우리를 강조하는 집단 상황에 접하게 되면 개인의 개별적 특성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자체의 독특한 특성과 역동성이 나타난다. 그게 지금 집단성 얘기하는 거죠.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의 합이라고 하는,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 다 모아놨을 때 그냥 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좀 다른 집단의 특성이 다른 게 나타난대. 그런 게 어떤 걸까? 중요한. 이는 개인 정체성이 집단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아까 우리 속으로 녹아든다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통일을 향한 개인의 변화가 우리 형성의 충분 조건임을 나타낸다. 개인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개인이 변화되어야 우리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우리 속으로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전체 속에서 개인이 조화를 이룰 때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 형성은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감정적, 행동적 요소까지 결합하여 강력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개인이 어떻게 된다냐면은 집단에 포함이 될 때 우리로 전환이 됩니다. 개인의 정체성, 고유한 정체성은 집단의 정체성으로 또 전환이 되는 거야. 고유한 정체성이 고유성이 개성이죠. 이게 이제 집단 정체성으로 바뀌지. 그런데 이렇게 바뀔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를 형성하는 데서는 인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감정,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감정, 행동적인 요소가 이게 결합이 된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우리라고 할 때 개인을 모아놓은 집합으로서의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집단의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된다. 일단은 인지는 뭐야? 보고 아는 거죠. 이제 인지는 보고 아는 거야. 감정은 느끼는 거고, 그러고서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인지라는 것은, 보고 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이제 후배들을 밖에 놀러 나갔다가 보면 어때?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면 반갑지? 감정적인 거죠. 근데 뭘 발견하는 거야? 나는 같은 소속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치?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한국인 만나면은 엄청 반갑잖아. 경험이 없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엄청 반가워져요. 다 애국자가 된다 그러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지? 인지적으로 딱 봤을 때 일단 우리 동양이냐? 그러면은 뭔가 좀 편안해지고, 한국인임을 확인을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친구죠. 금방 바뀌어요.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친밀감 속에서 유대감을 느끼고 함께 행동을 합니다. 여행 갔다가 한국인 만나서 한국인이랑 같이 돌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지. 그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응원한다라고 그럴 때, 언제냐?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너네들은 태어나긴 했었구나. 잘 모르겠지, 그지? 근데 이제 옆 사람하고 우리 이기면 껴안고 난리 납니다.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래.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죠. 이게 반가워. 같은 한국인, 감정적으로 친밀감, 그리고 우리가 이겼어. 승리의 기쁨까지 함께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집단의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발휘할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정서적 요소의 결합은 전체적인 조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친밀성에서 그러지.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고 내가 양보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타인과의 인지적 유사성을 지각하는 것. 인지적 유사성, 이렇게 나랑 같은 소속, 그럼 친밀감, 따뜻함, 안정감 등의 정서적 요인들을 자극하여 전체 우리로의 적응을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일어나도록 촉매 역할을 하며 무리한 강요 없이도, 그러니까 강요를 하지 않아도, 물론 여기서 무리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집단을 위한 양보나 헌신을 가능하게 돼. 요거 집단의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 이제 저런 친밀감을 느끼면은 자발적으로 이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헌신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런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제시문이고 이제 설명과 설명에 나타나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집단의 의사결정을 알아보기 위해 7명씩 집단을 이루어 서로 다른 조건에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 조건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합의를 추구하며 토론하도록 유도한 반면 이것이 지금 합의적 토론 집단이죠. 다른 한 조건에서는 비판적으로 토론하도록 유도됐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은 합의적 토론 집단이 있고 합의적인 토론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토론 집단이 있지. 두 번째는 비판적 토론 집단.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저기를 해봤어.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다. 그런 다음 구성원들에게 직원 채용에 의무한 3명의 학력 및 경력, 입사시험 성적, 직무 적합도 등을 알려주고 세 사람 중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도록 했다. 과제가 끝나고 정답률과 집단 잔류의사, 구성원들이 계속 자기 집단에 남아있고 싶은 정도에 있어서 두 조건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결과가 그림과 같았습니다. 자, 비판적 토론 집단이 어떻습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비판적 토론 집단을 보니까 정답률이 얘네들은 어때요? 정답률이 83%. 그리고 잔류의사는 몇 프로? 잔류의사는 22%. 자, 여기 요 의미를 알아야 되겠지. 합의적 토론 집단은 잔류의사가 86%. 잔류의사가 86%. 그 다음에 정답률이 18%. 이건 뭘 말하는 걸까? 정답률이 18%인데 정답률하고 잔류의사는 뭘 말하겠어요? 정답률은 이건 뭘 뜻해? 정답을 맞춘다는 거. 우리가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할 수 있다? 현명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지?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비판적 토론 집단은 서로 이제 비판하면서 점검을 할 수가 있잖아. 합의적 토론 집단은 너네 그 비판 같은 거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공통된 의견을 내라 라고 하는 이제 이걸 유도한 집단이란 말이야. 근데 합의적 토론 집단에서는 정답률이 떨어져요. 오답이 나와도, 그러니까 오답의 확률이 더 높은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집단이 의사결정을 잘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판을 하지 않고 그거에 뭐 하게 만드는 거야? 동조하게 만드는 거지, 집단에. 그지?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이 비판적인 토론 집단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올바른 답을 찾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서로 비판하면서 뭐가 문제고 뭐가 옳고 논증적으로 이제 아마 따지면서 들어갔을 거야. 이런 데서는 정답률이 높지. 올바른 판단의 가능성에서부터 어디가 더 높아? 비판적 토론 집단이 훨씬 더 높죠. 이게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잔류의사는 뭐예요? 이 집단의 결속을 보여주는 거지. 여기에서는 소속이야. 그지? 나의 소속감 또는 어떤 유대감. 잔류의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감이나 소속감이 큰 거죠.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여기서는 조화를 추구해서. 잔류의사는 높아갖고 공동체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뿔뿔이 흩어지겠지만은 얘네들은 뭉치는 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요걸 가지고 비판을 하라고 했어. 뭘? 여기에서 볼 때 얘는 집단성을 강조하는 그 실험군이고 얘는 집단성이 아니라 개별성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비판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내가면서 서로 토론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때, 요 관점에서 볼 때 얘는 어떻게 비판이 되겠어요? 니네들 집단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어. 그지? 발휘할 수는 있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총알을 문다라고 해요. 영어로 bite the bullets.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것을 니네들 말하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한데 강력한 이거 맞아. 인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그래서 집단의 강력한 힘 발휘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니네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했을 때 집단의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집단 전체가 우매한 결정. 그지? 우리가 정치로 말하면 중우정치 같은 거. 더 심각하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나치와 같은 판단도 가능하다고. 집단의 강력한 힘이 모여갖고 응집돼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게 잘못된 판단으로 나타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런 것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집단이 힘을 발휘할 수 있기는 한데 그 집단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항상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판단을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야. 항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동을 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부분을 비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기를 봅시다.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건너뛰기는 했지만 이거 한번 같이 풀어보자. 같이 읽으면서 보자. 2번 제심은 가와 제심은 나에 나타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심은 가의 입장에서 제심은 나를 제심은 나의 입장에서 제심은 가를 비판하시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가와 나에 나타난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설명해. 뭐라고 그랬어?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그랬어. 그지? 첫 번째 질문이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설명하고야. 그지?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 입장에서 다른 입장 비판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설명하고 비판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수행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것은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성이 설명하는 덩어리가 하나, 비판하는 덩어리가 하나 이렇게 되겠지. 설명, 비판 이렇게 둘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가에서 나타난 거, 나에서 나타난 거. 자, 이거 요약하는 문제인가? 아니야. 요약이 아니야. 뭐예요?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뭐하라? 설명하는 겁니다. 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자, 그 다음에 재심은 그 다음에는 이제 비판으로 넘어가는 거지. 비판은 가에서 나를 비판하고 나에서 가를 비판하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그지? 요 두 개, 이렇게 덩어리를 이렇게 두 개를 찍어서 쓰면 돼요. 자, 봅시다. 재심가. 사람들이 오늘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를 그르치게 되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으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오늘에 달려있다. 자, 재심은 가에서는 오늘에 달려있다는 무언가 일을 하는 게 있어서 자, 이 오늘이 이게 현재겠지. 이게 우리 문제에 있는 용어로 얘기하면 현재가 되겠죠. 자, 이미 지나간 것은 그것을 다시 돌이킬 길이 없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비록 36,000일이 차례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날에는 각각 그날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다음 날로 넘길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요거 지금 현재 할 일이 있다고 그러네. 할 일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라? 내일로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해라 이런 얘기죠. 내가 유독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이런 것이다. 저 한가함이란 경전에도 실리지 않았고 성인들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한가함을 핑계로 나날들을 그냥 보내는 사람들이 많고 이로 인해 이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그 마땅한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저 하늘은 스스로를 한가롭게 하지 않으며 쉼없이 운행하고 있거늘 인간이 어찌 한가로움을 얻을 겨를이 있단 말인가. 이거 뭐예요? 오늘 현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현재를 한가롭게 보내지 말라는 거지.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야. 놀면서 이제 보내지 말고 이제 아깝다고 하겠죠. 하지만 오늘 해야 할 일들도 사람마다 한결같지가 않아서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은 착하지 않은 일을 한다. 하루는 길하든 흉하든 고단하든 활기차든 간에 다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매여 있을 뿐이다. 저 하루란 쌓여가면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되고 한 해가 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놀라워요.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니네들 그 뭐 영어 단어 하루에 몇 개씩 외우는 거 이런 거 공부해봤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그러나?
중학교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잘 지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그게 쌓이면 하루에 10개씩만 해도 1년이면 몇 개냐? 3650개잖아. 그지? 엄청 많은 거라고. 요즘 노출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루하루 쓰는 문제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쌓인다고. 실력도 쌓여. 지금 제시 묻는 저자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쌓여서 이렇게 가듯이 오늘 할 일 오늘 하면서 쌓아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사람도 또한 날마다 수영하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시작하여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신묘한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대는 수양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이다. 그 공부는 오로지 오늘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으니 내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 한다. 뭐만 있어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존재하는 건 오늘만 존재하는. 자, 수양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날은 태어나지 않은 날이나 다름이 없다. 그날은 곧 쓸데없이 헛된 날이 되고 한다. 이거죠. 현재를 한가롭게 보내면은 이것은 헛된 날이 되는 헛됩니다. 자, 그래서 그대는 모름지기 눈앞에 있는 분명한 일들부터 힘써서 헛된 날을 만들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오늘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 할 일은 오늘 해라 이런 얘기지. 이거 내일에 대해서는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을 오늘 다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제시문 나는. 자, 한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묘비명인 빠르게 살고 일찍 죽어 아름다운 시체를 남긴다 라는 글귀는 젊은 쾌락주의자의 좌우명으로도 그만인 문구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조금 미끼로서니 뭐 그리 크게 잘못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행동하기 전에 손익계산 따위는 해보지 않고 만족을 뒤로 미룰 줄 모른다고 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런 성향을 지녔다면 잘못될 일이 무수히 많다. 자, 쾌락주의자. 어떻다? 잘못될 일이 많다 그러고 있죠. 잘못될 일이 많대. 쾌락주의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쾌락 추구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아마 이 현재하고 미래 이렇게 나온 거니까 현재의 쾌락을 즐기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쾌락주의자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과검진, 유방암 검사 등을 받지 않아 건강을 위태롭게 한다. 몸에는 좋아도 맛이 없으면 먹지 않을 확률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보다 높다. 에너지가 넘쳐 지치는 줄 모르고 활동하지만 종종 수면 부족 상태에 이르러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실 확률, 만취할 확률이 높으며 자동차나 자전거,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위험한 행동도 더 많이 한다. 그뿐이 아니다. 현재 지향성과 자동차 경주, 음주운전,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행동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쾌락주의자를 뭐라고 이 사람은 보냐면은 현재 지향성이라고 보는 거지. 그지? 이렇게 보고 이 현재 지향적인 저런 태도를 비판하고 있네. 왜? 현재 지향적이면 어떤가? 예를 들어서 건강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위험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스탠퍼드 대학과 코넬 대학에 200명이 넘는 학생을 조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등학생들을 조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지향성은 위험스러운 운전이나 음주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동부와 서부의 명성 있는 학교들에서도 발견되었으며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도 마찬가지다. 미래 지향성은 이런 행동들과 관계가 없었다. 이 사람은 뭐 얘기하는 거야? 미래 지향성, 이거 지금 현재 지향성 갖고 얘기를 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얘를 비판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결론은. 그지? 미래 지향성은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져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돼.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죠. 건강이나 아니 우리 생활 습관이나 이런 데서 어떻든 거야. 훨씬 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물론 건강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지금 이런 거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쾌락을 즐기려고 위험을 무릅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지.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아마 이게 답안을 쓰라고 그러면은 그냥 제시문을 그냥 요약을 합니다. 학생들이 제시문을 요약을 해요. 제시문을. 근데 이게 요약형이 아니에요. 요약형이 아니고 논제에서 주제어가 뭡니까? 이거지. 현재와 미래의 관계. 자,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한번 보자.
어떤 게 파악이 되지?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재심은 가하고 나는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비교 설명이 되겠지.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가에서 볼 때는 가의 관점에서 요 관점에서 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야? 현재하고 미래는 관계가 있어 없어? 우리가 보통 그 이제 시간을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갖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현재면은 여기가 과거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미래를 향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죠 보통.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서 우리는 미래의 어떤 시점을 정해놓고 여기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어때요? 가의 사람한테는 한마디로 이거지. 내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요. 왜 그럴까? 내일이라는 것이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야. 뭐만 있어 이 사람한테는? 오늘 즉 뭐만 있어? 현재만 있어. 그러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거야? 미래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없는 거. 근데 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없는 거냐면 이런 걸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여기 미래 이렇게 포인트로 찍었잖아. 그지? 점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바라볼 때 미래의 뭐 예를 들어서 30일 뒤에 어떤 시간상에서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점으로 생각을 하면 그 시간이 존재를 해갖고 우리가 거기에 다가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미래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라는 건 그냥 없어. 뭐만 있어요? 지나가는 과거고 현재만 있는 거야. 현재가 그냥 쌓여요. 쌓여. 미래는 다가가지가 않아. 이게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고 얘는 지나가면 이제 과거가 되고 이것만 현재만 존재하는 거지. 계속 현재의 포인트만. 이것만 쌓이는 거야. 이 시점 미래가 우리가 이렇게 가서 벽에 딱 가서 막 달려가서 만지는 것 같은 이런 실체로서 존재하는 미래가 아닌 거야. 예. 그냥 없는 거야. 그런 게 현재만 존재하고 현재가 계속 쌓이면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미래를 향해서 다가간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봐봐 요약하라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쓰거든. 그지? 물론 이런 내용들을 활용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커플 더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하나를 한 커플 더 벗겨내야죠. 뭐 숨어있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하고 여기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뭐가 이 사람의 미래와 현재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 같은 거. 이렇게 미래가 실체로서 존재하잖아. 실체로서 딱 어떤 우리가 개체가 엔터티가 있어갖고 이렇게 딱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만 있다? 현재만 계속 있어서 이것만 쌓아가는 거야. 그지? 현재만 존재.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용어를 이용하면 미래지향적, 현재지향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 사람이 이제 현재지향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이제 요 얘기를 요걸 이제 일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지향적이면서 즉 현재의 오늘의 충실한 삶을 사는 미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를 기약하지 말고 따라서 어떻게 해라?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요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그런 게 없지. 두 번째 것은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미래는 요게 아니라 진짜 이런 화살표로 생각을 한 거야. 이런 화살표로 생각을 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음주운전이 아니라 내가 과식보다는 과음이 낫겠다. 과음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과음하고 내일도 과음하고 모레도 과음할 거고 과거에 계속 과음을 해왔어. 그러면은 이 현재의 요게 어떻게 된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 가서 위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얘는 요게 있다라고 보는 거지, 미래가. 그래서 얘는 현재지향적인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현재지향적이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보이는데 왜 미래지향적이냐면은 미래의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줘. 왜 영향을 줘? 어떻게 해서 영향을 줘요? 현재가 미래에다가 영향을 주는데 이 영향을 주는 것이 뭘로? 인과적으로. 왜? 연속돼 있기 때문에. 얘네가 연결이 되는 거야. 미래는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고 그것은 현재가 시간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쾌락을 즐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서는 서로 대립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 둘이 완전히 뭐 의견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이게 비판하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이제 뭐 불분명한. 근데 비판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을 해야 되니까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번 봅시다. 가에서 먼저 이 가의 입장에서 나를 비판하면 뭘 비판할 수 있을까? 가에서 나를 비판하면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속돼 있어서 미래가 뭘로 하냐면 미래가 실체로서 존재하는 거야. 미래가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체로서 존재하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어? 미루지 말라고 그랬죠. 어떻게 되겠어요? 미루게 되겠다. 그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다 못해도. 그래서 얘 입장에서 볼 때 나와 같은 입장을 갖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미루게 되는 태도. 현재에 충실하지 못한 태도.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현재에 불충실해. 이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계속 미루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이제 그 뭐라고 그랬어? 현재지향적인 것을 쾌락주의하고 동일하게 봤죠. 근데 얘는 쾌락주의를 얘기하나? 그런 건 아니지.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하나를 비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현재지향적이라는 태도가 현재지향적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요것이 쾌락주의하고 동일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지? 내가 현재에 몰입해갖고 현재를 중요시하는 삶을 사는데 얘는 그것을 쾌락주의로 번역을 해서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꼭 현재를 중시한다는 것이 현재의 쾌락을 위해서 살라는 얘기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죠. 현재를 열심히 살라는 얘기로 얘는 말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 입장에서 볼 때 얘를 비판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재심은 나의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태도에서 가를 비판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자칫 얘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자기 입장 그대로 끌고 들어가고. 이제 현재지향적인 태도는 자칫 뭘로 들어갈 수 있다? 현재지향성은 이것이 쾌락주의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실제로 위험한 미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현재 충실하게 산다는 것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를 기약하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데 그런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현재지향적인 태도는 사실상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쾌락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는 거지. 뭐 미래가 없는데 나 지금 즐겁게 살지 뭐 까르페디엠 막 이러면서 이해되지 무슨 말인가? 그럴 때는 이게 현재지향성이 쾌락주의로 변질돼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나의 미래는 쾌락을 볼 수 없는 위험한 미래가 될 수 있는 거지. 건강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판이 여기서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일단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